예, 저는 대구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준규입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어르신들 자리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강좌할 수 있게끔 해주신 KBS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추관 협착증, 우리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고 양쪽 다리가 저리고 또 걸어 다닐 때 오래 못 걷고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간단하게 우리 척추 경추부터 흉추, 요추에 이르는 척추의 어떤 해부학적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관 협착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구조물들을 좀 이해해야 이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신경관 협착증은 과연 무엇이냐, 그런 정의와 이거는 왜 생기는지 원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뭐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는지 뭐 그런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그러면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 질환이 진단되고 치료가 진행되는지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협착증과 뒤에 이제 우리 문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그 디스크 질환은 생기는 부위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간략하게 이렇게 요추 사진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경추, 그러니까 목뼈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어르신들 왼쪽이죠. 왼쪽 여기가 배 쪽이고요. 여기가 등 쪽입니다. 이거는 척추를 옆에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위에 경추라고 써진, 그러니까 우리 목뼈가 되겠습니다. 목뼈는 7개가 있고 그 아래 흉추 12개가 있습니다. 목뼈는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 그러니까 앞쪽으로 전만돼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곡선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흉추는 뒤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곡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아래는 이제 요추 5개가 분절이 붙어 있어서 경추와 마찬가지로 배 앞쪽으로 배불뚝이처럼 전만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아래쪽은 천추와 미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의 그 허리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리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정도가 골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 위치에 있는 우리가 4번, 5번 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4번, 5번 뼈를 제가 옆으로 좀 더 확대해서 가져와 본 그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건 반대로 여기 이제 이 우리 어르신께서 이쪽이 앞쪽이니까 이쪽이 앞쪽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앉아 계셔도 뒤에서 만져질 수 있는 뼈입니다. 울퉁불퉁하게 등 뒤에 가운데에서 만져지는 이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관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먼저 여기 요추의 몸통입니다. 몸통 뼈가 되겠고요. 이 요추의 몸통과 요 몸통 사이에 약간 노랗게 보이는 요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 물렁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디스크가 각 분절마다 뼈와 뼈 사이에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역할은 이제 우리가 무거운 거를 든다든지 허리를 굽히고 편다든지 했었을 때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말랑말랑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앞에 이렇게 척추체 몸통 뼈가 존재하게 되고, 그 뒤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부인데요. 중앙부에 이제 저희 눈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이고, 요 노랗게 보이는 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요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말씀드릴 신경관 협착증 중심성 가운데에 있는 신경관 협착증의 주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 머리에 이제 뇌가 있는데 뇌에서부터 경추와 흉추를 거쳐 우리 꼬리뼈까지 쭉 이어져 있는 하나의 물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신경에서 이제 우리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갈라지듯이 척수신경이라는 놈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경추도 마찬가지고 흉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팔이 저리거나 팔에 뭐 감각이 떨어지고 주먹 쥐는 게 잘 안 되고 팔을 굽히거나 피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뭐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뭐 상지나 다리 쪽에 힘이 빠지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경추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도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허리 쪽이기 때문에 요 척추 신경 다발이라는 놈이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 요거를 누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놈들이 요 신경을 누를 거기 때문에, 자, 이 여기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요 관처럼 보이는 요것이 우리가 경막이라는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얇은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진짜 신경과 그 막 사이에는 우리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거를 이제 뭐 뇌척수액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경막이 있고 이제 그 바깥쪽으로는 우리가 주로 신경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황색인대란 놈이 위아래 뼈를 연결해줘서 쭉 덮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인대뿐만 아니라 어떤 혈관이라든지 지방 조직 뭐 이런 것들도 주변에 꽉꽉 차 있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요 디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디스크가 탈출되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에도 요 신경관 협착증을 같이 유발시킬 수 있는 주변 구조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와 이 뼈를 연결시키는, 우리가 이제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보이시면 여기 후관절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쪽을 뒤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윗뼈와 아랫뼈를 연결시켜주는 관절이라고 해서 후관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요놈 또한 안쪽과 요 신경 바깥쪽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경광 협착증의 좀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색 인대라는 인대를 말씀드렸었고, 요 앞에 있는 몸통 뼈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후관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저희가 중심, 척수신경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요 바깥쪽은 좀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요 가장자리로 아까 이제 우리가 다리로 가는 신경, 팔로 가는 신경, 그 신경이 나오는 신경 가지가 있는데, 그 신경 가지가 나오는 구멍을 우리가 특별히 중요해서 추간공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척추에 추자를 써서 척추 사이에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신경이 저런 구멍을 통해서 분절마다 다 있는데, 저 구멍을 통해서 이런 신경들이 하나하나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아까 우리가 이제 3D,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모양을 봤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가로 평면으로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제가 디스크를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요. 이쪽은 우리 이제 앞쪽이 되겠고, 아까 우리 뒤에서 만져진 뼈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은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진은 우리가 이쪽을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도 우리 환자분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왼쪽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거니 보니까 우리가 이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초코파이 있지 않습니까? 초코파이가 겉에는 까맣게 초코로 둘러싸여 있고 안쪽은 하얗게 그 말랑말랑한 마시멜로로 들어 있습니다. 디스크가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겉에는 우리 인대처럼 끈끈한 조직 섬유륜이라고 하는데요.
섬유질로 되어 있는 섬유륜이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있고 안쪽은 말랑말랑한 마시멜로처럼 수액이란 놈이 안에 저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디스크의 구성이고요. 요 척추체와 디스크 뒤쪽에 이제 신경관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신경관은 옆에 이제 뒤에 있는 뼈와 척추의 몸통뼈를 연결하는 척추경, 이제 목이란 이야기인데요. 그 연결시켜주는 척추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쪽은 우리가 후궁이라고 하는 뼈로 이런 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안쪽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대라든지 지방 조직 이런 것들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추관 협착증이란 무엇이냐? 이제 우리 다 알았습니다. 예. 요추관 협착증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정상 모양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이가 드는다든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니면 외상으로 다쳐서 혹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요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변형이 돼서 이 안에 있는 신경을 누르면 이것이 요추관 협착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치와 구조물들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먼저 뼈 조각이 자라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혹은 뒤쪽이나 옆쪽에서 신경관을 누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황색 인대라는 놈이 두껍게 자라나서 요 신경을 누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요 뒤에 있는 디스크가 앞쪽으로 돌출돼서 척추관이라는 요 공간을 좁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안에 빼곡히 쌓여 있는 지방 조직이 또 과다 증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요 신경관을 압박해서 신경관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옆에서 저희가 이제 더 잘 볼 수 있도록 모식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정상적인 척추관은 요 뼈와 디스크 사이 그리고 앞뒤로 공간이 충분히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뒤에서 인대가 눌러서 신경관을 압박한다든지 혹은 이 뼈가 자라나서 신경관을 압박한다든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돼서 신경관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중심성, 그러니까 아까 척추 가운데 있는 신경관 두꺼운 놈에 압박을 가해서 신경관이 좁아져서 협착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신경관에서 추간공이라는 아까 제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추간공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추간공을 통해서 여러 이제 신경 가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다리의 특정 부분, 종아리 바깥쪽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종아리 뒤쪽, 발끝, 발등과 발바닥 이런 식으로 신경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요 신경관이 나오는 구멍인 추간공 쪽에도 이렇게 인대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뒤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관절, 위아래 뼈를 연결시켜주는 관절, 그 관절들이 두꺼워져서 요 추간공을 누르게 돼서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두꺼워지느냐? 이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어떤 우리가 근육도 많이 쓰면은 점점 두꺼워지고 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면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 인대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되고 하면은 뼈가 두꺼워진다든지 무게가 많이 지탱되는 곳으로 뼈가 자라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두꺼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인을 이렇게 좀 찾아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선천성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좁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후천성인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빨갛게 큰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한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척추관 중심부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에 의해서 좁아져 있는 거, 뭐 디스크라든지 뼈, 가장 흔한 것은 우리 황색인대라고 하는 인대의 비우와, 그러니까 두꺼워짐으로써 신경관을 좁게 만들고, 혹은 평상시에는 지방 조직이 뭐 압박하거나 하진 않지만 비정상적으로 지방이 증식해서 척추관 중심부에 협착을 유발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부, 그러니까 중심부 바깥쪽에 아까 우리 추간공이라는 곳에 인대라든지 다른 후관절이라든지 아니면 뼈들이 자라나서 요 추간공을 좁게 만들면 요 주변부에 신경관 협착증을 또 유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방 전이증, 뼈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정상적인 척추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좁아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 후천성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후천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여자다, 누구는 남자다, 이거는 선천성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천성으로 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은 우리가 이 광자의 제목인 것처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퇴행성 변화의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다들 젊으신데 이제 8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60세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외상성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 장의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CT 사진입니다. CT 사진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5번 뼈, 4번, 3번, 2번, 그러니까 요추 2번 뼈가 골절이 돼서 뒤에 있는 척추관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뼈가 이제 점점 폐경기 이후나 이제 5, 60대 이후로 뼈가 점점 약해지는 어떤 골다공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 주저앉았을 뿐인데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 누워 있으면 좀 편하고 일어나고 좀 걷거나 앉아 있으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누워만 계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압박골절이 척추 몸통, 아까 저희가 봤던 사진에서 몸통이 골절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진을 넣었는데 이 외상성으로 인해서 골절이 심해서 뒤에 신경관을 누르는 거를 방출성 골절이라 하고, 이런 경우는 필히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기구 고정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따로 한 장을 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척추 요추관 협착증의 원인으로는 선천성으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크게 후천성,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생기는 경우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퇴행성,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이 신경관 안에도 우리 신경이나 뼈, 디스크, 관절 이런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두꺼워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원인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상성도 있고 수술 후에 발생하는 협착증도 있으며 다른 어떤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증상입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착증의 위치에 따라서 허리의 윗부분이 아플 수도 있고 허리가 덜 아플 수도 있고 허벅지가 저릴 수도 있고 앞쪽이 저릴 수도 있고 종아리까지만 저릴 수도 있고 뭐 발등이나 발바닥만 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째는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 근데 이제 이게 100%는 아니지만은 구부리면 허리가 좀 덜 아픈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구조물을 보면은 신경이 있고 뒤에 우리 황색 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허리를 뒤로 이제 펴게 되면은 그 인대가 접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반듯하게 펴져야 되는 것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신경관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게 되면 그 주름살 있는 것들이 쫙 펴지면서 그 공간을 넓게 해주게 돼서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허리 통증이 첫 번째 증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신경이 압박하게 되면서 신경의 위치에 따라 엉치부터 골반, 엉치나 허벅지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저린감, 절절거리는 거죠. 시리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쿡쿡 쑤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은 이 이제 신경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와는 달리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크는 팍 터져가지고 갑자기 1, 2주 전부터 갑자기 아파서 오십니다. 그리고 연령대도 더 젊으신 분들에서도 40대 뭐 이때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보통 협착증은 50대 이후에 많이 이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점차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 어르신들이 수년 수십 년 됐는데 오래전부터 그랬다. 오래전부터 허리 아프고 다리 좀 저리고 했는데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주사치료도 하고 해도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요 이제 통증이 진행이 되면은 감각이 무뎌집니다. 대신 이제 통증은 좀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경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감각, 만졌는데 노매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진행되면은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엄지발가락을 올리고 내리고, 요거는 우리가 보통 보행할 때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다가 발목에 힘이 빠져서 발목이 버텨줘야 되는데 발목이 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를 걷거나 오르막 계단을 오를 때 발이 걸리니까 이제 그때서야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병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증이 있다가 감각이 떨어지고 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근력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제가 허리 통증과 그 신경이 지나가는 곳 쪽에 통증과 뭐 저린 거 이런 걸 이야기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요추관 협착증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모든 환자가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시면 오래 못 걷는다. 몇 년 전까지, 뭐 작년 봄까지만 해도 여기 버스 한두 정거장은 안 쉬고 잘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 가면은 다리가 너무 저리고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앉아서 쉬었다 간다.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신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인이 신경에 의한 파행, 잘 못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쉬어가야 된다, 이런 증상을 또 주로 호소하시게 됩니다. 여담으로 신경인성 파행도 있고 이제 혈관인성 파행이 있는데, 이제 혈관인성 파행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반대입니다. 처음에 걷기 전에 누워 있을 때는 다리가 너무 아프다가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풀리는 겁니다. 이제 혈관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걷기 시작하면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 혈관에 좀 그 혈액 순환을 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경에 의한 거는 걷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려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양분을 얻으려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 신경도 마찬가지로 우리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은 이놈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 걷게 되면은 그쪽 협착으로 인해서 피도 많이 안 가고 혈류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런 신경이성 파행, 요거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입니다. 우리가 요추관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도 간단히 살펴봤었고, 증상도 살펴봤었고,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기 병원에 와서 하는 검사들을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들은 몇몇 가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진단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거는 환자분과 어떤 의료진이 환자분의 증상과 어떤 그런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아무리 심한 협착이 있더라도 환자분 증상이 없다, 그러면 치료를 안 해도 됩니다. 치료의 목적 자체가 환자분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어떤 일상생활을 하시기에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이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진이 누가 봐도 심하더라도 특별히 뭐 증상이 없으면 좀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는 이런 검사들은 요 자체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요 자체만 보고 치료를 결정하지 않는다. 요거를 항상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단순 방사선 검사, 흔히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엑스레이 검사는 다른 검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저렴하기도 하지만은 움직이면서 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면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허리를 굽혀서 찍을 수도 있는 게 엑스레이 검사고, 허리를 최대한 펴서 찍을 수도 있는 게 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CT나 MRI 검사에 비해서 어떤 움직임을 저희가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만의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 사진으로 갖고 온 거는 아까 이제 전방 전이증에 대한 예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세모나게 생긴 뼈가 요추 1번 뼈라고, 우리 천추 1번 뼈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부터 네모난 놈이 요추 5번부터 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4, 5번 요 뼈 정도의 골반 위치에 있으니까 옆에 만져보면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협착증을 진단하는데 어떤 엑스레이가 도움이 된다. 전방 전이증과 더 나아가면 그 척추 불안정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인데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옆에는 제가 이제 CT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이 CT는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어서 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뼈를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아마 여기 이 사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요 지금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 공간이 디스크인데, 요 4번 뼈하고 5번 뼈 사이의 디스크 공간은 매우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퇴행성 변화의 일종으로 이렇게 디스크 높이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사이에 까맣게 보이는 것들은 그 디스크 안에 빈 공간에 가스가 차서 이런 특징적인 사진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요추관 협착증을 CT로 어떻게 보냐? 정확히 보이지가 않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요 약간의 음영이 다른 부분이 디스크가 되겠고요. 요 앞뒤로 까맣게 보이는 거는 지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더 진하게 보이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CT로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요 제가 이제 가로로 잘라놓은 사진을 보시면 여기 V자 모양으로 보이시나요? V자 모양으로, 예, V자로 된 것이 그 인대입니다. 인대, 황색 인대. 눈 크게 뜨고 보셔요. 눈 좋으신 분들만 보이실 겁니다. 예, 예. 잘 보면 보입니다. 예, 요 하얗게 보이는 거는 뼈고요. 여기 관절면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이 관절면. 그리고 이쪽은 디스크가 있는 공간인데요. 하얀색은 이제 요 뼈들이 자라나 가지고 디스크가 약간 석회화, 뼈 성분이 같이 섞여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희끗희끗한 것들. 그리고 여기 V자 모양의 쐐기 모양으로 안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신경관입니다.
원래는 신경관이 이렇게 넓게 존재해야 되는데 제가 뒤 슬라이드 뒤쪽에 정상적인 어떤 신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CT를 통해서도 협착증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MRI입니다. 자기공명 영상검사라고 하는데요. 아까보다 좀 더 뭔가 색감이 좀 있죠. 네모난 거는 우리 척추체 몸통 뼈가 되겠고, 그 사이에 까맣게 보이는 거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는 아까 우리 신경관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 그 얇은 막 안쪽에 물이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물이 여기 보이는 것이고, 여기 어둡게 보이는, 진하게 어둡게 보이는 것이 우리 신경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앞뒤로 눌려 있는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로로 잘라서 좀 보게 되면은 여기 신경관이 요 조그맣게 있는 겁니다. 까맣게 보이는 거는 인대고, 관절면, 후 관절면도 보이고, 뒤에서 만져지는 뼈도 보이고요, 디스크도 보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자기 공명 영상 검사가 추간판 탈출증이나 신경관 협착증, 아니면 그 중심성 그 신경 바깥쪽인 우리 추간공 협착증의 진단 툴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네 번째 척수 조영술이라는 걸 하나 더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늘을 그 신경관 안쪽에 경막이라는 막을 뚫고 바늘을 넣어서 조영제를 넣어서 요 신경이 어떻게 눌려 있는지를 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척수 조영술이라고 해서 MRI 검사를 조금 더 다르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얗게 원래 척수 그 사이에 뇌척수액이란 물이 잘 흘러야 되는데 요 끊어진 부분이 세 군데가 보입니다. 요거는 흐름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런 부분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진단하고 어떤 수술적 처치나 비수술적 처치, 어떤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요추관 협착증을 진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요 검사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는지도 알았고 왜 생기는지도 알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뭐 약물 치료 해볼 수 있습니다. 약 먹어보고 너무 무리하게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활동을 줄이시고, 또 허리에 안 좋거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줄이고 더 나은 방향의 운동을 좀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분, 어르신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좋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치료를 시작해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리치료나 뭐 도수치료, 뭐 약물치료, 뭐 적절한 운동, 뭐 자세 변경, 이런 것들을 다 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주사치료라든지 어떤 경피적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술적 처치로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갖고 와 봤는데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가지고 아까 우리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경막 그 바깥쪽에, 경막 외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이렇게 조영제를 넣어서 잘 퍼져 있는 걸 확인하고, 이쪽에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 진행되면은 그 신경과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면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거기도 유착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유착 방지제나 진통 효과를 낼 수 있는 진통 소염제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약을 뿌려서 좀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약물은 똑같은데 들어가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허리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요 미추신경공 차단술이라는 거는 꼬리뼈에는 정상적으로
뼈가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저희가 바늘을 넣어서 똑같이 약을 뿌려주는 이런 미추신경공 차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가 이제 척추의 중심부가 될 건데요. 요 바깥쪽 아까 저희가 그 추간공이라고 뼈 사이에 있는 구멍이라고 신경이 나오는 그 구멍에 있는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이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얇은 카테터를 쭉 올립니다. 그래서 이 추간공에 위치시키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거는 그 카테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끝에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풍선 같은 기구가 달려 있는데 거기를 좀 넓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져 있는 추간공을 좀 넓혀주는 이런 시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가져와 봤고요. 이제 요추관 협착증의 치료의 이제 두 번째 치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어떤 비술적 처치에도 증상 호전이 없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드실 정도의 어떤 다리가 저리고 시린다든지 혹은 근력 저하가 발생해서 그런 경우 혹은 대소변 보기가 힘들다.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이제 대소변 보기가 힘든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그 근력 저하가 온 곳은 점점 더 악화가 돼서 이제 까딱까딱 어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악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 뒤에 만져진 뼈고요. 여기가 이제 후궁이라는 뼈인데 요 뼈를 약간 제거를 하고 요 뒤쪽에 있는 황색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뼈와 뼈를 후궁과 후궁을 연결시켜주는 요 황색인대를 제거해주고 관절면이 좀 비우되어 있다면 여기를 약간 우리가 감압시켜 줌으로써 이 신경관 좁아져 있는 신경관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신경관 감압술이라고 하고요. 요 사진은 그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를 모식해 놓은 겁니다. 내시경이든 뭐 양방향 내시경이든 아니면 현미경을 통해서 감압 수술을 하든 수술의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술적 처치를 제가 세 가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봤습니다. 첫째는 요즘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뭐 디스크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는 방식인데요.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거를 갖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한 1cm와 0.8cm 정도 두 가지 구멍을 뚫고 하나는 내시경이 들어가는 통,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구 그거를 제거하고 지혈하고 이런 기구가 들어가는 이 두 가지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양방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두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은 구멍을 1cm 정도 뚫고 요 안에서 카메라도 들어있고 기구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을 식염수를 계속 넣게 되는데요. 그 물도 들어있고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시경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아까 처음 그 전 슬라이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수술 그 사진 안 가져왔는데요. 그 안쪽에는 안 가져왔는데 뼈를 제거하고 인대를 제거해 줌으로써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혀준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제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저희가 2.5에서 3cm 정도 절개를 하고 이제 하는 경우입니다. 어떨 때 그러면 이렇게 하냐? 보통은 이제 어떤 의료진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구조물이 요 내시경은 이제 회복이 빠르고 상처 부위도 좋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세 현미경을 통해서 이런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증례를 한 3가지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거의 사진이 비슷비슷합니다. 70세 남자분이셨고요.
정확하진 않으셨죠. 이제 오래전부터 해서 이제 제가 뭐 10년 됐어요, 한 2, 30년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년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10년 전부터 진행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지팡이 보행을 하고 계셨었고요. 허리 아프고 양엉치, 특히 좌측으로 통증이 심하다, 걸음을 잘 못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사 치료도 해보고 해도 이제 안 되니까 오셨죠. 그래서 MRI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4호번에 이렇게 이제 좀 보이시나요? 여기 약간 회색빛으로 있는 게 신경관입니다. 정상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동그랗게. 근데 그놈이 좁아져 있어가지고 요런 안에 있는 하얀색들도 안 보이고 이렇게 압축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왼쪽이 심해서 여기가 이제 왼쪽이라 그랬죠. 제가 모든 사진은 우리가 보시는 거 오른쪽이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90% 이상은 맞기 때문에 여기 왼쪽으로 들어가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잘 제거돼서 이제 통증은 많이 좋아지고 우리 다리 근력은 이제 재활 치료 필요하는 이런 상태로 잘 퇴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아까는 중심성이었고, 자 63세 여자분이셨고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좌측 엉치 통증이 좀 있었는데 심하지 않아서 좀 지켜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 전부터 극심통,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반된 근력 저하, 다리 힘도 빠져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건 복합적인 경우인데요. 아까 원래 정상적인 신경은 이렇게 아까 동그랗게 보여야 됩니다. 요 사이사이 까맣게 점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신경근, 아까 제가 추간공을 통해서 나가는 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는 건데, 여기 왼쪽에 여기 보시면 관절하고 여기 이제 척추 몸통이 있는데 요 사이에 뭔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협착이 있다가 협착이 있어서 요 신경 나가는 신경을 조금씩 자극하고 있다가 3일 전에 갑자기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술적 처치로 여기 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잘 이쁘게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절이 그 두꺼워진 부분과 인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감압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으면 그 발목에 힘이 빠진다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되면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근력 회복돼서 퇴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경이 추간공을 통해서 잘 나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 증례입니다. 이건 좀 사진이 뭐가 많은데요. 65세 여자분이셨고 오래전부터 허리 아프고 저리고 여기는 10분마다 쉬어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신경인성 파행이 10분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되고 힘이 빠져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엑스레이와 MRI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4, 5번에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방 전이증이 있고 척추 불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굽혔다가 폈다 찍었을 때 이 뼈가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를 척추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추체 유압술, 골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나사목 고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쇠를 넣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극도로 불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 이제 MRI를 통해서 2번, 3번, 4번, 4번, 5번에 협착증이 동반되고 4, 5번에 척추 불안정성까지, 전방 전이증과 같이 척추 불안정성까지 있어서 경우에는 보통은 4, 5번을 유압술을 하고 2번, 3번과 3, 4번 윗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압술을 시행하는데, 이 인대 재건술이라고 해서 이 인대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잘 소독된 특수한 구조물 인조 인대로 이렇게 고정을 해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좁아져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감압이 잘 된 사진인데요. 이렇게 감압을 해서 지금 현재는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진 상태로 지금 잘 계시던 이런 케이스 하나 더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다음에 우리 문지선 선생님께서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강의 잘 해주실 것이니까요. 그것까지 하고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